주요 뉴스입니다. 제주도는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조 9,714억 원을 잠정 확보했습니다.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통사무장 등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를 인정하기 위한 신청 접수 절차가 개시됩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시범지구 주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제주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제주도는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1조 9,714억 원을 잠정 확보했는데요. 전년 대비 7.3%인 1,344억 원 증가하고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 3.2%도 크게 넘는 성과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5년간 국비 확보액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 효율화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국회의원이 한뜻으로 전력 투구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으로 많은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개정 예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전년 대비 189억 원, 4.8% 증가한 4,090억 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는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은 설득 논리를 보강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데요. 9월부터는 실국 간부 공무원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도민이 주인되고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인데요. 8월 2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통사무장 등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배경과 개편 내용, 필요성,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800여 명이 함께한 도민공감 퍼포먼스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의지를 표현하고 도민정부 시대의 실현을 염원했는데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를 인정하기 위한 신청 접수 절차가 개시됩니다.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실상의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신고와 입양신고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하는데요.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이번 조치는 4.3 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인데요. 지난 7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4.3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본인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과 희생자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 특례의 경우에는 4.3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 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수관이단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
오랜 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데요.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4.3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4.3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3 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하는데요. 신청인은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혼인, 입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 양친자 관계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 신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해야 하는데요. 4.3 위원회는 보증서 등 단독 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시범지구 주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워룹은 15분 도시 제주의 4개 시범지구 중 하나로 올해 5월에 수립된 시범지구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과 생활 필수 기능 접근성 분석을 바탕으로 12개의 중점 추진 사업을 발굴해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 필수 기능 시설의 현재와 미래 수요를 반영해 어떻게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인데요. 애월의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보건지소 등이 해당됩니다. 고성일길 하광로 항목로 등 보행생활권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스마트 정류장 설치 계획도 안내하는데요. 특히 26개 마을로 구성된 애월 행복생활권은 읍사무소와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제주도는 애월읍을 시작으로 시범지구 전역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25년 읍면동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참여할 주민단체도 9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에 따라 생활, 교육, 돌봄 등 6가지 생활 필수 기능 분야의 균형 발전 수요와 유휴 공간을 보유한 주민단체 대상인데요. 선정된 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율과 사업 주체, 추진 체계 등을 개선했는데요. 공모 분야는 기존의 생활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에서 15분 도시 제주의 6가지 생활 필수 기능으로 확대됐습니다.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주민이 참여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포용적 사업으로 15분 도시 제주와 결합해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균형 발전 사업에 참여할 주민 단체 공모 이후에는 서비스 공급자, 공모,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발이 이뤄질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상황이 계속되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하반기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2,75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수요자 금리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를 유지하고 제주도는 금융기관과의 금리 협약에 따라 4.1에서 5%의 이자 차액분을 지원하는데요. 융자 실행 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입니다. 농어가와 생산자 단체는 9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융자를 실행하면 되는데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380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 제주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